우리 도원 가족, 그리고 우리 도원 공부를 하는 회원 여러분,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분들이며 앞으로 운이 좋아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왜 운이 좋은 분들이며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운이 좋아질 수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무엇인가 깨우치려고 하고,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 반성도 해보고, 무엇인가 내가 부족함을 찾아보고, 마음 공부도 하고, 자아 성찰도 해보고, 무엇인가 진보적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운이 타락하거나 안 좋아지거나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탓만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또 공부를 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자위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그냥 포기하고, 또는 안일주의로 삽니다. 근데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우리 도원 가족들은 내 모순을 돌아보고 한 뜸이라도 내가 노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모순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단점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잘못된 인생에 대해서 반성도 해보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지는 분들, 운이 좋아질 분들은 1차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마음을 갖고, 또 무엇인가 깨우치려고 하고 공부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반성하게 되면 1차 우리 탁한 기운이 정리가 되고, 또 무엇인가 깨우치려고 노력하면 항상 이 영감, 우리에게 주어진 기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혼의 기운, 마음의 기운, 생각의 기운, 이런 기운들이 열려서 세포가 열리게 됩니다. 세포가 열리면서 좋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세포들이 성장하는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라도 깨우치고 공부하고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열린 생각을 갖게 되면 모든 세포가 열리면서 성장 모드로 바뀐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모든 세포 에너지가 닫히게 될 뿐만 아니라 탁한 기운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내가 긍정 마인드로서 공부하고 깨우치고 무엇인가 성장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세포가 긍정적으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도원 가족들은 그동안 잘못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면서 깨우치고, 때로는 이 법문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공부를 받아들이면서 막 감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체가 세포가 열리는 것이며 운이 열리는 것이며 기운이 좋아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운기가 좋아지는 특별 법문을 한 10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떤 분은 잠을 푹 잘 자는 분도 있고 못 자는 분도 있는데, 1차 잠을 자면 잠자면서 이 육신 에너지가 스스로 작업을 합니다. 탁한 기운은 정리도 하고 부족한 세포는 살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기도 하고, 잠을 자면서 스스로 이 육신 에너지가 작업을 합니다.
근데 내가 고요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에 들면 이 세포 작업이 너무나 원만하게 아주 고요하게 자연스럽게 세포 작업이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자면서 이렇게 막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슬퍼하고 막 그 짜증을 내는 마음 그리고 많이 스트레스 받는 마음 이런 괴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면 이 세포 작업이 스스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한 50%밖에 작업을 못하고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체는 스스로 면역성을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스스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면역세포가. 그런데 내가 긍정 마인드로서 편안하게 잠드는 사람들은 100% 세포가 이렇게 순환 작업으로 긍정적으로 작업을 해서 아침에 에너지가 좋아지게끔 하고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게 되면 한 50%밖에 원상복구가 안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원상복구가 되기는 되는데 한 5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기가 좋아지려면 일단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마음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전에는 고요하게 한 10분이나 15분이나 때로는 30분 요 정도 고요하게 자기 전에 눈을 감고 누워서 고요하게 명상을 하는 마음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살살 호흡을 하면서 잠에 드는 겁니다. 잠에 들고 그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을 딱 뜨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분은 빨리 출근해야 되겠네? 어떤 분은 오늘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약속이 있지? 하면서 어떤 걱정, 근심부터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허겁지겁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는 분도 있고. 근데 첫 번째 운기가 좋아지는 방법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눈 뜨자마자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느냐? 오늘 눈을 딱 뜨고 잘 보십시오. 눈을 딱 뜨고 오늘 좋은 기운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어떤 긍정적 생각을 해도 좋고 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딱 열고 좋은 기운을 한번 들어 마시면서 오늘 좋은 기운이 열리겠구나. 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눈 뜨고 대자연을 섭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일 아침에 눈 뜨면 1분 정도면 됩니다. 긍정적 생각으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먼저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긍정적 생각으로 한 생각으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침 운동을 하는 분도 있고 저녁 운동을 하는 분도 있는데 아침 운동을 하는 분은 일어나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든 산에를 가든 뭐 개천가를 걷든 아침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은 아침 운동을 하는 게 운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아침 시간이 없는 분은 저녁 운동을 해도 운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여건상 나가서 운동할 처지가 안 되는 분은 누워서 한 10분 정도 물고기 운동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운동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하죠? 몸을 이렇게 흔들죠. 물고기가 이렇게 앞으로 갈 때 몸을 막 이렇게 하면 꼬리를 막
막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가죠. 그것처럼 머리를 뒤에다 보세요. 이거 머리를 뒤에다 딱, 그래서 손을 머리 뒤에다 딱 꼽고, 이렇게 머리 뒤에다 딱 꼽고, 이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몸이 자연적 물고기처럼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발을 딱 붙이고, 자, 손을 머리에다 딱 끼고, 이걸 이렇게 흔들면 몸이 물고기처럼 움직여지면서 온 몸이 흔들리면서 풀립니다. 그러면 다리는 딱 붙이고, 그렇게 이제 한 10분에서 15분을 하면 한 300번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번을 하면 여러분 땀이 살짝 나는 걸 느껴요. 그러면 에너지가 정말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분은 이렇게라도 간단하게 운동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운기를 좋게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은 대자연의 기운도 받지만은 사람 기운을 먹고 삽니다. 여기 계신 분이나 여기 안 계신 분이나 다 사람 기운을 먹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기. 그래, 사람 기운을 먹고 산다는 말은 독불장군으로 내 혼자 기운을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저분이 나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내 앞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주는 겁니다. 또 좋은 대화를 하면 역시 더 좋은 기운이 오고, 나쁜 대화를 하면 기운이 탁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에너지를 상생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 반가움, 감사함, 즐거움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 주는 것처럼 나쁜 생각으로 대하지 마라. 어떤 인연이든, 처음 만나는 인연이든 두 번 만나는 인연이든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에너지들이 나한테 도움되고 있고, 저분들의 에너지를 나는 먹고 살고 있다. 그리고 내 에너지를 저분들한테 주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상생으로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내 인생은 열리고 있다. 나는 저분들이 없으면 내 운기가 좋아질 수가 없다. 나는 저분들을 통해서 내 운기가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내 하는 일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작은 목적이라도 항상 계획성 있게 목적을 세워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의 목적이 있고, 한 달의 목적이 있고, 1년의 목적이 있죠? 그러면 하루의 목적도 세우고, 한 달의 목적도 세우고, 1년의 목적도 세우는 거예요. 물론 10년 대계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저는 30년 전부터 우리 도원대학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날에 도원대학당을 짓고 여러분 앞에 법문도 하고, 여러분이 이 도원대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업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30년 전부터 준비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꾸준히 이념을 가지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대계의 목적도 있고, 우리가 1년의 목적도 있고, 한 달의 목적도 있고, 하루의 목적도 있다. 그러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감각적으로 일을 하거나 살지 말고 하루의 계획도, 작은 계획도 세우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 계획이 100%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작은 계획이라도 늘 계획을 세우면서 노력해라. 이게 바로 운기를 좋게 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은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분도 있고 대충 사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나가면서도
그냥 메이크업도 안 하고 대충 더벅머리로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머리라도 깨끗하게 빗고 옷도 가급적 이렇게 좀 갖춰 입고 내 모습이 무엇이 부족한가 거울도 보면서 최대한 자기 매무새를 갖추는 분이 있고 매무새에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매무새를 잘 갖추는 분과 안 갖추는 분하고 차이가 뭐냐면 매무새를 잘 갖추는 분이 좀 더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리고 좀 더 마인드가 살아있는 분이고 좀 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잘 보이고자 하는 것도 배려거든. 그래서 매무새를 잘 갖추는 노력하는 것도 운기를 좋게 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여기 올 때도 옷도 좀 갈아입고 신경을 써서 오지 않습니까? 이 노력도 운기를 좋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여러분들이 남 탓을 하는 분도 있고 모든 것은 내 탓이며 내 운명이다라고 돌리는 분이 있어요. 6번째는 남 탓하는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모든 인연들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나로부터 모든 인연이 온 것이며 좋고 나쁜 일도 전부 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상대가 나한테 설령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그 인연법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남 탓을 우선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이 모든 인연법은 나로부터 시작됐으니 내 책임이며 나한테 문제가 먼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때로는 70% 상대 탓일 때가 있고 30%가 내 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내 마음가짐은 남 탓을 먼저 하지 말고 내 탓이며 내 공부이며 내 운명의 인연이며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남 탓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운을 좋게 하는 것이며 운기를 좋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천하는 노력을 하는 분이 있고 공부는 하는데 실천을 전혀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깨우치거나 한마디라도 공부를 하면 이걸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어서 노력하는 분이 있고 그냥 공부는 공부고 나는 나야. 교회 가서 성경 말씀 잘 듣고 집에 와서는 도둑놈 신보를 쓰는 분도 있고 부처님 법문 잘 듣고 와서 집에 와서는 싸움질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도원 강의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는 전혀 실천 안 하고 그냥 법문이 좋았을 뿐이야.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듣거나 부처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우리 도원 법문을 듣거나 들었을 때 이게 바르다라고 느꼈을 때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할 때 모든 신들이 돕게 되며 대자연이 돕게 되며 이 조상님도 여러분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한 뜸이라도 노력해서 실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질서의식을 갖는 게 운세에 도움이 됩니다. 질서의식이란 말은 윗사람을 내가 공경할 줄 알고 보세요. 아랫사람은 내가 품어줄 줄 알고 또 같은 동료끼리는 친화력을 잘 이룰 줄 알고 이렇게 윗사람을 내 잣대로 무시하고 또 아랫사람은 봐봐. 그리고 윗사람은 내 잣대로 자존심 상한다고 막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밑에 사람은 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내 손 아래라고 무시하고 직위가 낮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동료들 간에는 잘난 척하고 이러면 대인관계 기운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인관계 기운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질서의식을 가지고 직위가 높거나 나이가 높거나
내 윗사람이라면 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설령 어리더라도 윗사람의 직위가 있을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 직위로서 그분을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경외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예컨대 나는 과장이고 윗사람이 부장인데 윗사람이 부장이 나보다 한 5살이 어려요. 그러면 사적으로는 나이로 선후를 따질 수 있지만, 선후배를 따질 수 있지만 공적인 직장에서는 부장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럼 부장이 나이가 5살이 어리더라도 내가 과장이라면 부장님을 존중해 대하고 예를 갖추어 내가 대하고 진심으로 부장으로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부장님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회장님 하면 안 되고, 억지로 본부장님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내가 공적인 자리에 오면 그 직위로서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심으로 그 명을 따르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진심으로 질서의식을 가지고 내가 상대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밑에 사람을 대할 때는 늘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넓은 가슴과 넓은 마음을 가질 때 품는 자세이며, 그게 윗사람이지, 밑에 사람보다 쫄장부의 마음을 갖는다면 어찌 윗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품는 건 항상 윗사람이 품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다 직위가 낮으면 직위 낮은 사람을 내가 품는 마음으로 감싸주고 노력하고, 또 동등한 입장에서는 서로 예우를 갖추면서 친화력을 이루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질서의식입니다. 이런 질서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 자신의 운기가 좋아진다. 그리고 9번째는 우리가 이타적으로 사는 분이 있고 이기적으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대다수가 1차 이기적으로 삽니다. 아마 99%가 이기적으로 삽니다. 우리 국민 전체를 들여다보면 99%가 이기적으로 산다. 그럼 이기적으로 살더라도 이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100%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70%는 이기적으로 살더라도 30%는 늘 이타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공익적 마음이에요. 70%는 이기적으로 생활을 하더라도 30%는 공익적 마음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타 덕행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이 사회가 좋아지고 이 사회의 파장이 좋아지면서 그 에너지는 나를 돕게 된다. 여러분이 남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남들을 위해 덕행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부메랑이 되어서 좋은 쪽으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100% 이기심으로 살면 그 사람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는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남들 신세 안 지고 나만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 살고 우리 가족만 챙기면 돼. 남은 인사도 할 필요 없고 신경도 쓸 필요 없어. 어려운 사람 도울 필요도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러면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100% 이기적으로 살면 이 사람은 반드시 30%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피해를 주는지 증거를 댈게요. 남들 도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시장을 가서 뭘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남의 땅을 받고 가기 때문에 길거리도 다니는 거고, 어떤 사람의 봉사가 있기에 그 사람은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100% 이기심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면 이 사람은 이 사회를 위해 득되는 일도 없지만 탁한 기운을 그만큼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똥만 싸야 싸는 게 아닙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회에 탁한 기운을 쏟아놓고 많은 이에게 어떤 식으로든 탁한 기운으로 전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안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30%는 피해를 주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강남에 좀 이기적이고 무식한 어떤 사모님들이 오직 당신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북에도 있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지요. 그러면서 나는 남한테 피해 준 일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은 남의 에너지를 도둑질해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 준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응?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 30% 남의 에너지를 피해 주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왜 30%는 공익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늘 이타적인 마음으로 30% 공익적으로 살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최소 본전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심을 다하게 되면 좋은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이타적인 기운이 남도 돕고 나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100%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알고 보면 30%는 남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자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늘 70%는 나를 위해서 살되 30%는 늘 이타적인 마음으로 공익적인 마음으로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운기가 좋아질 수 있고 탁한 기운도 정리가 되고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만 더 증거를 대면 100%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금도 양보할 줄도 몰라요. 모든 걸 이기적인 잣대로만 계산해. 질서의식도 그만큼 부족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식이야. 그리고 어느 모임에 가서도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 그리고 하나 물건을 사더라도 상대한테 피해가 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나만 이익 보면 최고인 줄 알고 나만 이익을 보려고 해. 그러면 내가 이익 보니까 상대는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중용지도를 맞춰야 되는데 오직 나만 득을 보면 된다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나만 이익을 보면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한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이익을 본다 이 뜻입니다. 근데 30% 이타심이 있으면 중용을 맞추려는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이 정도는 배려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이기적으로 살면 바로 이와 같이 남의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남에게 에너지를 불쾌한 에너지를 주게 된다. 그것이 바로 피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30%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운기를 좋게 하는 것이며 탁한 기운도 정리하는 것이며 내가 성장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도원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늘 좋은 법문을 듣고 좋은 법경을 듣고 좋은 이 음성 에너지를 들으면서 깨우침을 얻게 되면 그 소리 에너지가 1차 나한테 득을 주게 되고 또 깨우침이 2차로 나한테 득을 주게 되고 3차로 대자연이 이 기운하고 묻어오면서 나를 돕게 됩니다.
즉 좋은 소리로서 법문을 듣게 되면 그 소리가 내 에너지를 맑게 해주고 깨우침이 내 에너지를 맑게 해주고 그 소리를 타고 대자연, 바로 하느님이 그 소리를 타고 나를 돕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도원 강의도 듣고 도원 강의뿐만 아니라 어떤 법문이라도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스스로 깨우치면서 스스로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법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소리로, 좋은 기운으로, 좋은 마음으로 법문하는 분이 있고 무엇인가 진리는 있는 것 같은데 탁한 기운으로 소리를 내는 분도 있고 또 무엇인가 당신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리 느낌이 와닿지 않는 분도 있고 어물버물하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소리 에너지가 좋고 그 법문이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 자세가 바르게 서 있는지를 보고 그런 법문을 많이 들으면 그 자체가 시너지가 엄청 득되는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하늘이 돕는 에너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원 강의뿐만 아니라 어떤 분의 강의라도 맑은 기운을 가진 법문이라면 많이 듣고 공부하시란 뜻입니다. 저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맑은 기운으로 맑은 마음으로 맑은 영혼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제 소리에 에너지를 담아서 진심을 다해서 법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세포를 열고 도원 강의를 바르게 듣고 공부한다면 도원 법문을 바르게 듣고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세포도 열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운기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